안녕하세요. 어느 별에서 왔니? 김연경 작가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제가 새로운 게스트들하고 함께 했는데요. 최근에는 계속 고정 게스트 분들하고 방송을 하다가 이렇게 뉴페이스 그것도 한꺼번에 세 분이 이렇게 출연을 하셨는데 일단 어느 별 역사상 최대 인원이기도 해요. 이렇게 4인이 방송을 한 적이 없었어요. 일단 한 분 한 분씩 자기소개를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보는 세 분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 있잖아요, 캐릭터가. 그래서 이제 닉네임에 주목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네. 자, 여기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4번 강지원입니다. 저는 4번에 5번 날개 사회적 성적 유형의 신경성 높은 ENFJ이고요. 얼마 전에 결혼해서 남편이랑 둘이 살고 있습니다. 미술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술학원 선생님. 네, 미술학원 선생님입니다. 미술 전공하시고. 네, 네, 세댁입니다. 세댁입니다. 네, 박수. 강지원님. 네. 그 다음에 여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깨발랄 4번 나희지라고 하고요. 저는 일단 생긴 거와 달리 4번, 생긴 거와 달리 자기보존 유형, 생긴 거와 달리 직업도 심리상담사, 생긴 거와 달리 결혼 8년 차에 40살의 엄마, 깨발랄 4번 나희지입니다. 네, 우리 희지는 이제 4번에 3번 날개에 자기보존 사회적 유형으로 네. 이제 세부적으로는 MBTI. ENFP입니다. 한번 더 하고 여기 안녕하세요. 저는 냉탕. 냉탕 4.5번 이송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4번에 5번 날개 자기보존적 본능 1차, 사회적 본능 2차, MBTI는 INFJ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냥 작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고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여기는 방구석 4번, 그리고 여기는 깨발랄, 여기는 냉탕 4.5번이라고 하는 4번에 5번 날개, 4번에 3번 날개, 4번에 5번 날개.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빼고 다 4번이에요. 4번. 이게 우리 방송에 4번 게스트분들이 진짜 많이 나오셨었고 원래 애니어그램 제일 좋아하시는 게 이제 4번 유형이시기도 하고 자아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기도 한데 이렇게 4번 세 분을 한꺼번에 모시게 된 인연이 뭐냐면은 일단 이 세 분이 저하고 어떻게 만났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상담으로 개인 상담으로 저를 찾아주셨고 이렇게 네 명이서 그러니까 요 세 분이서 이렇게 같이 저랑 애니어그램 스터디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애니어그램 스터디를 김연경 작가가 언제 했는지 금시초문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뭐 스터디 같은 거 안 하냐, 수업 같은 거 안 하냐 이렇게 문의해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제가 스터디를 그동안 몰래 너무 죄송하게도 네, 스터디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뭔가 정식으로 이렇게 공개 모집을 해서 하기에는 이제 뭐 커리큘럼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나 아직 준비가 미비하다. 이제 5번병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그동안 스터디를 어떻게 굴렸냐 하면 저한테 이제 그냥 개인 상담을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얘기를 꺼내지도 않아요. 스터디 얘기 제가 꺼내지도 않는데 스터디 같은 거 안 하시냐? 너무 하고 싶다라고 먼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신 분들에 한해서 리스트에 올려놨다가 1대1 스터디보다는 저는 그래도 초면이시더라도 몇 분이 같이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서로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케이스를 나누고 어차피 실사례가 중요한 거니까 또 이렇게 단둘이서만 하면 어차피 내 얘기만 계속 들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리스트를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이렇게 놨다가 시간이 맞으시는 분들끼리 순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이제 한 그룹이나 두 그룹씩 이렇게 8회차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스터디를 진행을 몇 년 동안 했고요. 앞으로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 형식으로는 안 한다. 그래서 이제 공개를 한 거야. 귀하다. 앞으로는 이제 제가 좀 더 정식으로 제가 얼마 전에 또 협회도 창립을 했잖아요. 한국 현대 애니어그램 협회라고 제가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커리큘럼 개발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스터디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약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험지 같은 실험지. 그렇죠.
테스트 버전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제가 6기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6, 3, 18이니까 18분을 제가 그동안 스터디를 한 건데 그 중에 이제 요분들이 이제 같은 기수였던 거지. 근데 원체 뭐 다양한 유형이랑 진행을 했지만 사실 4번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바닥이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나 빼고 싹 다 4번인 적은 이번이 요거밖에 없었어. 요 기수밖에 없었고 근데 또 심지어 4기야. 맞아. 심지어 또 4기였어. 맞아요. 4대4로 도배가 되었던 그 모임인데 근데 이제 제가 스터디를 하면 사실 그렇게 8번을 만나요. 그리고 뭐 디프리 한다고 한 번 더 만나고 되게 오랫동안 많은 걸 나누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뻘쭘해가지고 내가 하는 말만 듣고 있다가 나중에는 막 저보다 이제 막 더 다 친해지시고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스터디를 계속 진행한 그 그룹 중에 그 이후로도 계속 뭔가 만남이 그냥 정말 친구처럼 이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나 빼고도 만나기도 하시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특히 정말 셋이 다 나까지 해서 4명이 다 완전 진짜 그냥 친구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이유가 일단은 나이대가 비슷해요. 이게 연령대도 생각보다 다양해서 연령대가 너무 차이가 나면은 근데 여기가 뭐 그러니까 저가 제일 나이 많고 송민이가 제일 어린데 우리 6살 차인가? 사실 별로 여기 다 비슷비슷한 거잖아. 그렇기도 하고 나는 사실 나 원래 친구가 4번이 많아요. 4번이랑 잘 맞아요. 그렇긴 한데 나는 이게 모임이 되게 귀한 게 뭐냐면 4번들끼리 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4번들이 좀 서로 거슬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내가 보면 자기 동족 혐오라는 게 있거든요. 애니어그램 보면은. 그러니까 나랑 같은 유형이 싫으면 더 싫은 거 있잖아. 맞아. 근데 그거는 모두가 다 있을 수 있는데 4번이 동족 혐오가 진짜 심해.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게 본성적으로 4번이 자기의 결점에 되게 민감한 유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4번을 보면 나랑 비슷한 나의 결점이 보이니까 그게 너무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같은 4번들끼리 좋아하면서도 불편해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말 셋이서 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4번들 처음 만나보자.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마디로 세 분 다 제가 보면은 정말 건강하세요. 4번이랑 안 건강하다는 4번들이 안 건강한 건 절대 아닌데 정말 다 건강한 분들끼리 모였고 또 같은 4번인데 세부적으로는 또 많이 달라서 잘 맞는 걸 수도 있어. 맞아. 그리고 다들 뭐 4번들이 원래 그렇긴 하지만 정말 애니어그램 공부, 마음 공부에 다 진심인 분들이라 이렇게 만나면 막 너무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애니어그램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한 명씩 다 만나서 상담하고 진단을 했고 그 이후로도 스터디를 했는데 그러니까 4번인 거는 뭐 다 맞는데 세부적인 진단이 우리끼리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왜냐하면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하고 계속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하게 돼서 이게 세부적인 것까지 사실은 한두 번 상담으로 진단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4번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이 있는지 정말 또 이게 그 스테레오타입 그 고정관념이 제일 심한 유형이 4번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보면 이제 여기는 이분은 방구석 4번님은 일단 4번이 높아. 맞아. 그리고 케이스가 그래서 많고 관심이 많고 미수라고 선생님이다 보니까 케이스가 더 많지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분 학생을 제가 한 3명 상담하지 않았어요? 3번 하고 또 남자분도 데려갔었고 맞아요. 죄다 데려가고 싶었지만 한 번씩들 좀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데려가서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이게 또 원래 4번이 그래서 안 사람 끌고 맞아. 어린이집에도 막 와가지고 선생님들도 봐주시고. 맞아요. 강의도 주선해주시고 그랬지? 여기는 상담을 또 원래 상담사로 활동을 심리상담사로 활동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또 이분도 4.5번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5번 날개 크게 쓰시거든요. 맞아. 그래서 마음 공부에 진짜 나보다 더 진심이야. 여러 가지 공부하세요. 애니어그램 말고도. 그러니까 제가 배운 게 많아서 요렇게 넷이 만나서 우리가 수다 떠는 것만큼의 반의 반이라도 이게 방송으로 털면은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준비를 해보았어요. 그러면 한 분 한 분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만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털어보도록 할게요.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중에 처음 만난 거는 제일 먼저 만난 거는 여기 방구석 4번 지원님이에요. 네, 저를 2019년도에 그치. 8월 말 정도에 작가님을 뵈었는데 그때가 제가 개인 상담 시작한 지 정말 거의 극초기, 거의 첫 손님. 저 거의 게시 손님. 첫 손님이에요. 그 DM으로. 맞아. 어떻게 좀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작가님? 이랬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왜냐면 방송을 해가지고 상담해달라는 요청이 그전부터 왕왕 있었는데 내가 무슨 상담이냐, 일을 못하겠다 이러고 있다가 해볼까? 이러던 차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팟캐스트 어느 별에서 왔니 때부터 조금 되게 많이 듣기도 들었고 팬이기도 했고 엄청 제가 또 한 번 파면 엄청 파돼서 그래서 유형을 추정을 하다가 안 되겠다,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먼저 연락을 하게 됐죠. 근데 본인 4번인 거는 확신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제가 작가님 만나기 전에 다른 상담가 분한테 먼저 애니어그램? 갔죠. 네, 네. 애니어그램 상담을 하러 갔을 때는 제가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그 전에 MBTI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있었는데 애니어그램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4번 같기는 한데 이게 번호가 바뀌는 줄 알았어요. 내가 노력을 하면. 아 진짜? 네. 그 몇 번이 되고 싶었던 거야? 9번이 되고 싶어요. 9번이 되고 싶어서 사실 그 상담을 갈 때도 나는 9번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제 간 거였어요. 네, 이게 내가 조금 노력을 했으니 9번처럼 이제 좀 되지 않았을까. 친구들이 9번이 많고. 그쵸. 해서 왜 나만 이러지? 집에서 왜 나만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요동이 치고. 엄마 9번에 여동생 9번. 여동생 9번에 아빠도 9번 날개가 큰 1번이라 뭐 저들의 셋은 뭔가 그래도 잘 굴러가는 것 같고 소외감 하는데 느꼈구나. 그쵸. 그럴만하지. 하는데 나만이 그 느끼는 약간의 외로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최대한 4번스럽지 않게 약간 그걸 유도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얘기를 진솔하게 다 털어놓는데 한 중간 정도 지점에서 알 것 같다고. 그래서 저보고 4번에 5번 날개에 사회적 자본, 사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저 4번 아닌데요? 이랬던 거예요. 저 4번 아닌데 그러면 테스트를 하면 뭐가 나오냐? 저 요새 9번 나와요. 그랬더니 요새요? 네, 정확하게 보셨네. 정확하게 봤지. 근데 되게 수치스럽고 나는 이제까지 그러니까 4번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뭔가 아니야 괜찮아. 본인도 4번인데 뭐.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뭔가 번호를 진짜 찾으려면 그 장점보다는 내가 부딪히기 싫은 어떤 그런 되게 찔려요 사실. 자기 번호 보면은 너무 수치스러워. 혼자 있는데 수치스러운 경우가 많아. 애니어그램이 그런 거잖아. 맞아. 이게 왜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러면서 제가 왜 4번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당신이 9번이라면은 자기가 어떤 번호로 얘기했던지 별로 상관을 안 했을 거야. 무슨 말이야? 그럴 수 있어. 그런 말이잖아. 그럼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4번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되게 민감하신 거고 내가 어떤 번호인지에 되게 자기 자신한테 관심이 많고 이런 걸 봤을 때는 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은 친절했어요. 조금은 친절하셨고 근데 돌아오는 길이 되게 허탈했죠. 허탈하고 그래도 내가 진짜 이제 4번임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조금 어설프게 공부를 했었고 해서 그분이 4번들 그러면 스터디 모임이 있대요. 스터디까지는 아닌데 조금 애니어그램을 제대로 저보고 공부를 해보라 이거죠. 그래서 그냥 약간 번개팅식으로 나갔는데 문제가 거기 이렇게 주선해주신 분이 여자분이었어요. 저를 딱 이렇게 보더니 4번이에요. 그래서 4번이에요. 이랬더니 아니신 것 같은데? 또 이래요. 아니신 것 같은데? 이래요. 빌런이 또 제가 많은 거를 거쳐왔는데 많은 빌런이 많았어. 옆에 아직도 기억나요. 남자분들이 계셨고 여기 여자분들이 계셨는데 딱 봐도 이렇게 움츠려 계시고 조금 소심하신 분들 되게 전형적인 정말 전형적인 그러면서 옆에 분들을 보래요. 저게 4번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4번임을 받아들이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제야 4번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중간에 스터디를 하다 저보고 어떤 저한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욕을 하는 거예요. 어머.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저를 보면서 제가 그 욕을 했을 때 놀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야? 반응. 소리야. 4번들은 그래서 조금 움찔하고 어머. 그랬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어떤 소장님, 그 애니어그램 쪽에 아는 분이 계시니 그쪽에 가서 그러면 정확히 진단을 다시 받아라.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4번이 아닌가. 또 해서 찾아갔더니 짧게 얘기하면 그분은 저를 오히려 7번에 6번 날개로 보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제가 찾아간 분은 남자 상담가셨고 두 번째 이 분은 여자 상담가셨는데 조금 이렇게 나이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의 나름대로 남자분 대할 때랑 여자분 대할 때랑 또 다르기도 하고 편했구나 여자분이. 더 편했어요. 훨씬 더 편했는데 저보고 7번에 6번 날개 같다. 그러면서 왜 제가 7번이죠? 저는 4번이죠. 그러면은 나와 함께 공부를 하자. 그러니까 저는 나와 함께 공부보다 그냥 나를 찾고 싶은데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김영경 작가님한테 제가 아니다 뭔가 이거 더 어지럽고 4번 같기도 하고 7번 같기도 해서 작가님을 찾아갔죠. 아니 근데 우리 지원님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5인 왜 5인이 그렇게 됐을까를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일단 사회적 본능 높기도 하고 근데 사실 4번이 사회적 본능이 역경도 아니거든요. 자기 보전이 자기 보전이 분들이 역경이고 그리고 외향인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향인. 이게 또 4번들은 죄다 막 4번 이즈 인프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여기 외향인이긴 외향인이거든요. 맞아요. 자기가 편하면은 되게 말을 많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성도 좋고 외향적인 4번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4번에 대한 정말 4번들은 다 무슨 솔직히 감정 조절 못하는 사회 적응도 못하는 어둠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근데 이분이랑 이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되게 또 역경다. 예를 들어 4번인데 뭐 T야. 이거 뭐 신경성 되게 낮아. 막 왼쪽 완전 막 ESTJ야 이러면 또 많이 다를 수도 있지만 내가 지원님을 만났을 때는 사실 근데 지원님은 외향이지만 신경성이 되게 높아. 맞아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지원님을 오해한 건 나는 여기가 내향인이라고 생각을 했어 오랫동안. 맞아. 그리고 이상하게 나랑 있을 때는 내가 불편했나 봐. 아니 나 왜 내가 팬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랑해서 그런 거지. 사랑하니까 오히려 하는데 이건 약간 작가님이 그런 게 있어요. 보통의 이렇게 상담사들 이미지는 좀 환대를 해주잖아요. 그 초면에 오셨어요. 그래서 좋아서 왔는데 나도 환대했는데 환대 아니었고 5번의 최대 환대였다. 5번 T의 최대 아직도 환대.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안녕하세요. 뭐 그냥 약간 무뚝뚝하지. 그러니까 무뚝뚝하심에 내가 너무 양지역으로 불러서 별 생각을 다 했구나. 그러니까 양재우 우리 집에서 가까웠는데 그치. 그래서 조금 쫄았죠. 쫄기도 쫄고 팬심도 있었지만 막 이렇게 정말 작가님이 처음부터 아마 만나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막 이렇게 빵긋빵긋 처음부터 웃어주시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 어떻게 하는지 몰라. 몰라서 그러니까 긴장이 됐던 거죠. 긴장이 됐고 진짜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맞아요. 나도 처음이라 긴장했는데 근데 내가 처음이라 긴장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뒤로 가면서는 그 정도 아니고 나도 사실 내가 이거 상담해도 되나 이러고 있는데 갔는데 얘가 바들바들 떨고 있어. 그리고 막 카드 내밀고 팬이었어요. 저 그 카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아직도 책상 옆에 붙여놓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만나고 맞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긴장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서 나는 내향인인 줄을 알았지만 얘기를 해봤는데 너무 쌉 4번이야 그냥 이거는 전혀 전혀 다른 거랑 헷갈릴 일이 없는 4번인데 근데 내가 보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여러 번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더 위축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이번엔 또 무슨 번호라고 할까? 그치. 맞아. 나는 도대체 뭐며 내가 왜 이렇게 잡탕이 됐나? 약간 본인이 4번인데 안 그래도 4번이 사탕이랑 자본. 진짜 너무 난 내가 맞아. 근데 진짜 홀쭉스러웠을 것 같아. 위축되고. 진정한 나를 찾아야 되나? 또 여기는 자기가 진정한 나를 찾는 게 두려움도 있는 상태야. 맞아. 9번이 되고 싶다고 느끼고 막 이러고. 그렇지.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4번이라서 내가 그때 4번인데요? 이말 나도 본인 4번인데요? 맞아. 너무
내가 희지한테도 그랬어? 4번인데요? 이랬나? 아니요, 제가 4번이죠. 그랬더니 4번이죠. 하여튼 그랬어. 아니, 희지도 좀 이따가 자세히 얘기했지만 여기도 4번 판정을 거의 못 받은 4번이라 맞아. 애니어그램 성격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한 성격이 아니라 맞아. 어떤 자기 세계관 의식의 흐름인 거라서 막 아무리 깨발랄하고 막 진짜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어둠의 자식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데 진짜 관심이 많고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4번들이 어둠의 자식이라는 그 편견이 진짜 어둡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어둡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무리 에너지 넘치고 잘 나가고 자신감 있는 4번이라고 해도 그 인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슬픔 있잖아요. 그렇죠. 나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없고 맞아.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니까 내가 세상에 딱 맞게 태어나지 않았고 그건 다 그래. 다 모두. 그런 거에 대해서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더 민감한 민감한 감각이 있고 그거를 기회만 된다면 사람이 받아들여 주기만 한다면 그거를 드러내는 거가 너 훨씬 기쁘지. 그걸 숨기고 싶지 않단 말이야.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오히려 조절을 해야지. 그치. 그런 거지. 그리고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게 4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 조절 못하는 건 여러 사람이 다 있을 수가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감정을 여러분 부정하고 무시하고 억누르는 게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조절하는 거는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인정하고 적절히 표현하고 해소하는 게 조절하는 거지. 근데 마치 감정을 다 무시해야지 그게 조절인 것처럼 그래도 이상한 데서 터지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맞아. 다 터져 이상한 데서. 근데 이제 4번들이 그렇지 않고 자기 감정을 좀 정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고 싶어 하니까 그거를 물론 감정 조절 못하는 4번도 있겠지. 시기에 따라서 또 그리고 또 막 너무 그게 너무 당연한 줄 아는 4번들이 그게 이제 고착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지만 건강하지 못한 4번의 일부잖아. 근데 이제 뭐 튀는 캐릭터가 좀 건강하지 못한 게 튀지. 뭐 그런 거나 마찬가지야. 8번들은 다 뭐 폭력배고 5번 다 뭐 사회 부적응자 히키코모리고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내가 들어봤는데 너무 4번인 거야. 그래서 얘기 끝날 때는 괜찮았나요, 기분이? 괜찮았죠. 괜찮았고 우리가 아이돌 얘기도 좀 털고 하면서 뭐 GD 얘기 나오니까 또 이렇게 또 웃으시고 또 그러면서 나도 안심하고 아 저분이 웃어주셨다. 약간 이런 걸로 첫 상담이 끝났죠. 그러고 나서 갔어. 그 이후로는 본인이 4번인 거를 그럼 확신을 하셨어요? 확신했죠. 확신을 하고 평온했죠. 평온하고 아 내가 이런 부분은 또 고착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잘 살고 있다가 근데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이게 어쩌면 알아도 또 나에 대해 알고 싶은 거예요. 자꾸 또 뭐가 있을 것 같고. 그래. 그러니까 4번들 자기 좀 그만 팔아. 맞아. 평생 팔 것 같아. 그래서 알아보니까 어떤 분이 애니어 이게 김연경 작가님은 여기 판정까지만 해주시고 진단까지만 딱 해주시는데 어떤 분은 의식 성장의 레벨까지 체크를 해주신다. 그리고 보고서까지를 딱 주신다. 너무 솔깃한 거예요. 보고서 솔깃하지. 보고서 솔깃하지. 나에 대해서 쫙 써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유형 판단을 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고 거기에도 썼던 것 같아요. 미리 설문지 작성에. 나 4번이면 확신하는데. 네, 하는데 제가 어떤 상태인지 제가 조금 더 건강하게 살려면 어떤 방향이 나을지 또 조언도 듣고 싶어서 하게 됐어요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진행하는데 딱 느끼잖아요. 뭔가 이상하게 흘러간다. 이게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고 4번 같지 않으신데요도 얘기가 슬쩍슬쩍 나오고 하면서 어쨌든 결론은 저한테 3번에 그것도 4번 날개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2번 날개? 네, 2번 날개. 3번에 2번 날개에 거기다 근데 또 하유형이 성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자. 심지어 사회적 본능 1차 사회적 본능 버리고. 그래서 왜 제가 사회적 본능 1차가 아니냐, 왜 4번도 아니냐 했더니 4번의 사회적 본능이라면 자기 눈을 이렇게 똑바로 못 쳐다본다는 거예요. 또 무슨? 아니 나는 사람을 그냥 쳐다보는 뿐인데. 아니 4번 사회적 본능이 사람들을 똑바로 못 쳐다보는 도대체 무슨? 4번 이미지 진짜. 4번 이미지 왜 이래 진짜. 그때가 코로나 시대여서 코로나 시즌이어서 줌으로만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더 편하게 저는 그치, 했는데 아무래도 줌이면은 더 줌이니까 쳐다보게 더 편했어요. 되지. 네. 아, 내가 그래서 눈을 봐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럼 뭐 줌으로도 눈을 못 쳐다본단 말이야, 4번은? 그건 뭐 그게 뭐야? 그게 왜 4번이 됐어? 그래서 그때 왜 제가 3번이라고 딱 들었을 때 너무 슬펐냐면 아니 이렇게 나에 대해서 맨날 파댔는데 내가 3번이었어? 내가 나를 또 몰랐거나 아니면 뭘 진짜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렇게 전문가들이 다 다르게 얘기를 하지? 하고 엄청 슬퍼했어요. 우선 엄청 슬퍼하고 그 다음날에 기억이 나는 게 가족여행을 갔는데 애가 멍하게 이러고 이렇게 나는 누구야 여기 아무리 좋은 거를 보고 그것부터가 4번이야. 그것부터가 4번이야. 그래도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아, 또 이 9번 가족들이 또 얼마나 당황스러웠어. 그랬더니 이제 엄마 아빠와 이제 진짜 동생이 어리둥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차여차해서 나보고 3번이래 그러니까 저들이 3번이면 안 좋은 거야? 진짜 9번. 귀여운 9번들. 어머 지원아 3번이면 안 좋은 거야? 이러면서 아, 이거 들어도 웃기네. 근데 왜 3번이면 안 좋아? 엄마 나 3번 3번이 될 수가 없고 그럼 어쩌지? 이러면서 어떻게 그러면서 오히려 작가님 얘기를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 그 작가님한테 한번 다시 가서 물어봐서 그날 여행 돌아온 날 제가 다시 DM을 보냈어요. 잘 살고 있었는데 이러이러하다. 엄청 장문으로 보냈던 그거 되게 오랜만이었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알죠? 그거가 우리가 스터디하기 얼마 전이었으니까 그치. 거의 2, 3년 지나고 나서 많이 돌아왔구나. 많이 돌아왔고 그러니까 가만히 잘 살고 있었어요. 저는 가만히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욕심부리다가 이렇게 된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래서 내가 다른 데서 또 그렇게 판정을 받았는데 한 번 더 확인하고 싶다라고 연락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난리가 난 거야. 막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닌데도 DM으로도 울고 있어. DM이 울고 있어. 뭔지 알 것 같아. 무슨 맞아. 알 것 같아.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멘붕이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사실 저 그때 개인적으로 되게 일정이 빡세가지고 맞아. 제가 그렇게 갑자기 이미 이제 정말 그 상담 일정이 쫙 이렇게 잡혀 있어가지고 내가 빨리 만날 수가 만약에 이제 만난다고 해도 몇 달 있다가 만났어야지 되는데 내가 봤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라식 수술도 앞두고 계셨었어요. 맞아.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 그리고 내가 뭐 나한테 사실 좀 의미가 있는 분이기도 하고 아니었어도 그랬을 거야. 사람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맞아. 나한테 울고 그랬으니까. 있으니까. 나한테만. 성본 모먼트. 성본 나한테만. 나한테만. 아니 그래서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분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내가 정말 시간을 완전 짬을 내가지고 맞아. 만났어. 바로 만나셨어요. 바로 만났어. 감동이죠. 그거부터 우선 감동이었지. 맨날. 근데 여기서 막 그래서 이제 막 자기가 당한 얘기를 하고 자기도 3번이라 그랬대. 근데 너무 택도 없는 거야. 그냥 이걸 가지고 난리를 치는 것부터가 맞아. 3번이 아닌데 맞아. 3번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3번들도 생각보다 자기 자아나 이런 거 되게 민감해.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긴 받거든. 자기가 잘못 생각했든 아니면 저쪽이 잘못 생각했든 간에 그러나 자존심 상해서 이렇게 대놓고 거의 울면서 만나달라고 이런 거 자체를 못해. 그쵸.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떻게 봐도 4번이야. 대체 맞아. 봐가면서 하지. 근데 여기는 막 내가 막 곤란하지만 이건 만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내가 그냥 너무 4번인데 내가 도대체 누가 그런 헛소리를 했냐. 그래서 말 한마디가 저는 주옥같이 헛소리인 거예요. 맞아. 그 표현 한마디, 그러니까 오진단 할 수도 있어. 그치. 저라고 다 100% 맞는 게 맞아. 아니에요. 저도 오진단한 사례들이 있어서 오늘 나눌 건데 근데 내가 봤을 때 왜냐면 그 전에도 틀린 진단을 몇 번 받았었잖아. 그때는 이렇게까지 상처받지 않았단 말이야. 내가 보면 그분의 태도가 문제야. 맞아. 나 그래서 상담자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분이 이제 동종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서로 아는데 어떤 분이랑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이분한테 상담을 받고 되게 상처를 받으신 분들의 AS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맞아. 이미 아시더라고요. 맞아. 알지. 물론 나한테 상처 받은 분도 있겠지. 근데 되게 이상하게 진단을 하셔 내가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분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번호마다 그 스테레오타입이 있잖아요. 스테레오타입. 그런 것 때문에 오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분도 공부를 하시는 분이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모든 걸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몇몇 유형에 대해서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어떤 거는 잘 봐. 근데 요 유형에 맞아, 대해서는 맞아. 되게 편협하게 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그분이 정말 4번을 진짜 그런 찌질이 어둠의 자식 아니면 4번이라고 안 보는 그런 게 있어서 또 그럼 4번들이 그걸 제일 상처받잖아요. 그치, 4번 맞아, 아니라고 맞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런 AS를 너무 많이 해서 근데 가만히 있어봐. 여기 송민이도 그분이 4번 아니라 그랬죠? 맞아요. 저는 애니어그램을 지금 알게 된 게 여기 이제 있는 언니들 중에 가장 좀 그 기간이 짧은데 언니한테 상담을 받기 전에 사실 그분한테 먼저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언니한테도 상담 받을 때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그때는 애니어그램 더 몰랐죠. 더 몰랐고 테스트를 해보긴 했는데 이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본 것만으로는 제가 좀 확신을 할 수가 없어서 몇 년 전에 이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혼을 하고 나서 저도 한 몇 년 동안 좀 힘든 시기를 나면서 어떤 상담을 받고 싶고 그래서 저 이제 명리도 상담 받으러 가고 공부도 하러 가고 뭐 이제 이런저런 수업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애니어그램도 알게 돼서 그때 그런 상담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 저도 그때 3번 유형의 성적 본능 아니 삼성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같은 라인이었던 그분에게. 그래서 저는 4번 날개라고 하시고 하여튼 그치, 여기는 내향인이긴 맞아요. 하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워낙에 그때 당시 좀 힘든 시기여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약간 되게 건조하게 말을 하던 시기긴 했어요. 그분한테도.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 입장에서는 저를 뭐 그렇게 오진다는 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말들을 제가 하긴 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딱 생각을 해도 저는 가슴형인데 저는 제가 머리형이 아닌 건 알았어요. 왜냐면 보면 5번이랑 4번이 되게 높게 나왔는데 5번에 보면 그거 세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 머리형 특유의 느낌은 저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그런 성격적인 부분이나 제가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 모습이나 이런 거는 좀 5번 느낌이 나는데 근데 이제 4번을 또 읽으면 너무 딱 INFP스럽게 돼 있잖아요. 4번 맞아, 설명이. 4번 설명 자체도 너무 편협하게 써는 교재들이 많아. 근데 이제 어쨌든 그분한테 상담을 받을 때는 잘 이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그 문답지를 받았는데 문답지가 사실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문답지가 왜냐면 이제 N이 되게 좋아할 만한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들이니까 저는 되게 신이 난 거예요. 문답지 보고 이런 분과 대화를 할 수가 있구나. 많이 알아보고 사실 그분을 선택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되게 좋다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고 좀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알 수 있겠다 싶어 되게 열심히 써서 제출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저의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던 시기였어요. 내가 좀 이혼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저한테 상처로 남아서 아팠던 게 아니라 그 이전의 시기까지 다 통틀어서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지? 그냥 내가 했던 단단하지 못했을 때 했던 그런 선택들이 저한테는 좀 많이 여러 가지로 좀 남아있던 상태였고 그리고 저는 항상 특히나 그 관계에 대한 이슈가 저의 인생에 되게 중요한 분기마다 있었는데 관계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내가 이런 게 문제다. 관계에 취약한 게 내 문제고 그래서 전 되게 한 몇 년 동안 이혼을 하고 나서 사실 일도 잠깐 그만두고 거의 사람하고 만남이 거의 없는 어떤 가서 공부하러 가는 자리에서도 교류를 거의 안 하고 근데 그게 마음이 오히려 편했던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는 그때 오히려 진짜 5번 날개적인 특성이 더 커지고 내가 이게 편하고 난 이랬어야 하는데 내가 나로 서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에 대한 선택들을 자꾸 하다 보니 내가 어떤 그런 결과들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쨌든 그 질문을 던지시는데 저도 사실 그 답안을 되게 신나서 작성을 했는데 이미 어느 정도 조금 생각을 하시고 확인 절차를 좀 거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다고 오진단을 내리실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제가 가슴형임에도 되게 이제 방어적으로 얘기했죠. 되게 그 관계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 당시에 너무 관계를 안 하고 이러던 상태에서 근데 그래도 제가 계속 이해받고 싶다는 말은 계속 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건 사실 저에 대해서 오진단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유형 진단을 받고 나서 몇 번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전 애니어그램 잘 모르니까 근데 그분이 설명하시는 내용이 3번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테니까 3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사실 되게 오래 봐주셨어요. 그래서 좀 오래 시간 들여서 봐주신 건 되게 감사하긴 한데 그 이후에 어쨌든 그분이 진단을 내리시고 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어쨌든 그 이론의 전문가시니까 저는 이제 이분의 설명에 좀 기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런 설명들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저는 들을 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아니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걸 이렇지 않나요? 저렇지 않나요? 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이제 제가 굉장히 의식 수준이 떨어지고 맞아. 네, 건강하지 생각보다 더 건강하지 못하시군요. 어머 어떻게 그렇게 말해? 맞아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저 근데 이게 또 그때는 사실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도 되게 혼란스러웠던 게 미안하기도 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분은 아니 저는 사실 이론을 모르고 이론의 전문가가 나한테 내가 모르는 얘기들을 막 이론적으로 엄청 설명을 해주면서 되게 애쓰셨거든요. 그날 진짜 그리고 어쨌든 길게 말을 해주는 건 고마운 일이야 사실 그래.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맞아, 저는 맞아. 계속 질문에 저는 원래 언니한테도 그렇지만 사실 언니한테도 질문 되게 많이 하고 반문도 많이 하는 되게 스타일이에요. 집요해요. 네 그런 집요함이 맞아. 있어요. 저는 제가 집요하다 생각했는데 송민을 알고 나는 깊이가 없구나. 뭐 제가 말하는 부분들에서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그 이후의 시간 동안 솔직히 저는 내가 되게 잘못된 사람이구나 지금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받으면서 그 상담을 마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고 하고 죄송하다 감사하다 오늘 죄송했다 감사하다 하고 그 영상들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찾아서 봤는데 아무리 봐도 아닌 거예요. 제가 언니한테도 사회형 진단을 받고 나서도 언니 나 사실 3번인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맞아. 많이 그게 했어요. 맞아. 근데 무시할 많이 수가 없어. 근데 많이 했지만 사실 그때 그 의문은 저는 진짜 그 한 톨의 의심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질문인 거지. 맞아. 사실 아닌 건 알았어. 근데 이제 맞아, 그 유형의 설명을 보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아닌데 사실은 그때 좀 기분이 좋진 않았죠. 저는 좋진 않았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좀 기대치가 낮아요. 신경성도 신경성 낮기도 하고 낮아. 그리고 그렇다. 자기 보존이라서 사람이 나를 다 이해를 못하면 그냥 맞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내가 다 설명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이걸 모르니까 일단 이거부터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은 해놓고 근데 시간이 좀 흘렀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막 건강 이슈가 좀 있어서 이것저것 알아볼 것도 있고 해서 흐르고 있다가 제가 이제 언니한테 연락을 해서 다시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네. 또 관계에 대한 문제로 나는 왜 이렇게 도돌이표처럼 내 인생이 나아가는 게 없지? 그냥 매번 똑같은 지점에서 되게 힘들어지고 진짜 누워만 있다가 그때 그냥 어디서 사실 언니를 제가 유튜브에서 검색했을 때 못 봤거든요? 안 나오더라고. 근데 제가 많이 안 찾아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어떤 커뮤니티 같은 데서 물어보고 언니를 소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3번 분한테 제가 3번으로 소개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2번 달에 계셨고 해서 근데 어쨌든 그분이 그럼 김연경 작가님을 한번 찾아가 봐라라고 해서 제가 인스타 DM으로 이제 드렸죠.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3번 유형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걸 잘 모르니까. 근데 아닌 것 같아서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 유형 진단의 사실 목적은 제가 좀 마음이 힘든데 제가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고 제가 평소에는 신경성도 낮고 INFP가 아니라 인프제다 보니까 그렇게 감정적인 요동치는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딱 관계에 대한 이슈만 생기면 되게 힘든데 언니한테 그래서 연락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교양 작가님한테 상담을 받았죠. 근데 받았는데 그러니까 내 방송도 하나도 안 보고 왔었나? 그 인스타 DM을 보내기 전에는 보죠. 저는 보고 판단을 하니까 보고 이분한테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많이 보진 않았어요. 그냥 이분한테 가면 뭔가 좀 그리고 이제 좀 같은 여자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또 그게 좋아서 갔는데 근데 언니가 되게 좋았던 점은 유명 작가님이 제일 좋았던 점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약간 뭐 이렇게 준비하라는 게 따로 없잖아요. 맞아요. 저는 문답지 안 맞아요. 하거든요. 문답지가 없어서 어떻게 하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저는 왜냐면 다 문답지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테스트도 해보라고 막 하시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언니한테 가면서 어떻게 할 건가 했는데 딱 만나서 그냥 편안하게 본인 얘기해보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냥 저도 두서가 없지만 처음부터 그냥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있었던 일들 뭐 살면서 했던 생각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싶었던 어떤 태도나 그러지 못했던 이유들 뭐 이런 거 그냥 진짜 편안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언니가 그렇게 아까처럼 4번인데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셔서 알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거 같아요. 왜냐면 테스트를 하면 4번이 높게는 나오니까 이런 건 있어요. 진짜 4번이 높게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테스트를 했을 때 4번 점수가 물론 그 테스트 점수가 완전히 다 뭐 그것만 신뢰할 건 아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기준선을 다 많이 넘진 않아요. 근데 4번?
5번? 1번이 좀 높게 나오고 그때 당시 처음 했을 땐 9번도 높게 나왔었어요. 제가 이제 고립 때 있을 때는. 그리고 뭐 이제 설명을 봤을 때 사실 가슴형인 건 너무 알겠고 1번 성향도 좀 높게 나오긴 하지만 제가 식구들이 모두 다 장형이라서 제가 장형이 아닌 걸 너무 잘 알겠거든요. 그래서 가슴형인 건 맞는데 4번 같긴 한데 테스트상 그런 거 같긴 한데 왜 그럴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간 건데 언니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4번이기 때문에 뭐 바꿀 수 있는 어떤 마음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스터디가 시작이 되고 나서야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공부를 한 건데 가을에 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제가 좋았던 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그 이전의 상담에서는 이미 좀 어느 정도 틀이 정해져 있고 제 답을 거기서 확인하시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방식이 뭐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언니가 저를 이해하는 김영임 작가님 저를 이해해 주시는 방식이 어쨌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는 이게 애니어그램의 언어 안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진짜 실제로 삶을 살고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맺고 이 사람한테만 주어져 있는 조건들도 있을 것이고 전체 맥락 안에서 그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했던 언어들로 약간 도둑잡기식으로 뭔가 하는 게 저는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게 그때 뭔가 더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겠고 근데 언니는 그게 아니라 제가 하는 말들이랑 어떤 태도들 안에서 어떤 그 패턴을 찾고 또 전체 큰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해주고 하이어까지 봐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사실 그게 진짜 좀 좋았죠. 그러면서 되게 또 편하기도 하고 근데 그 이전의 상담에서는 저는 제가 좀 잘못 오진단을 할 수 있게끔 말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의 시간들이 저도 이제 언니만큼은 막 울면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난 아직 기억나는 게 작가님이 이랬어. 그때는 이제 지원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지원아, 근데 네가 이제 30대 중반이잖아. 근데 30대 중반이 돼서 이거 애니어그램 번호 틀렸다고 이렇게까지 오는 게 사실 우리 4번 아니면 이러지 않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그래도 다시 이렇게 다시 받아봐라 하는 거는 뭔 축복이며 맞아, 되게 맞아. 좋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그만해라. 그만 찾아라. 약간 이거죠. 맞아. 그러면서 스터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너가 제대로 네가 공부를 하면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 맞아. 공부를 그랬던 것 제대로 같아요. 해야지. 맞아. 그러면서 스터디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상담자의 태도 문제를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럼 일단 희지랑 처음 만나. 왜냐면 희지도 오진단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맞아요. 여기도 이제 어떻게 알게 되고 이제 저랑 만나서 어땠는지 쭉 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일단 20살, 그러니까 제가 지금 40살인데 20대 초반부터 애니어그램을 너무 좋아해서 빠져서 매일매일을 지냈고 굉장히 친하게 지낸 20대 초반에 이제 아빠가 너한테 너무 잘 맞는 이론인 것 같고 도구인 것 같으니까 한번 배워봐라 해서 배운 이후로 진짜 20년 가까이 친하게 지냈거든요, 애니어그램을. 근데 여기는 짱! 그래서 저는 4번 내용이 적힌 글을 보면 울컥해요. 너무 날아서. 그러니까 이게 제 번호인지 알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가슴형인 건 알고 있었고 근데 3번, 2번 읽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나 이럴 때도 있지. 뭐 이런데 4번은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4번인 걸 알고 이제 애니어그램 교육 단체를 간 거예요. 왜냐면 더 공부를 해서 내가 이거를 도구로 뭔가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갔는데 4번끼리 앉아서 발표하세요. 3번끼리 앉아서 발표하세요. 그러면 이제 전 당연히 4번으로 갔는데 이제 그리고 4번으로 가면 제가 제일 외향적이니까 발표를 맡아요. 그러면 이제 나가서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조금 보기보다 웃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웃기게 말하니까 다들 이렇게 저를 보면서 4번 아니라고. 4번 아니야. 4번 절대 아니야. 2번, 그러니까 2번, 3번, 7번 중에 하나라는 거죠. 4번은 이렇게 웃길 수 없어. 어떡해. 4번은 이렇게 무대 체질일 수 없어. 4번은 저기 숨어 있어. 4번은 이런 원색 무지개 색깔 옷을 입지 않아. 라는 말을 진짜 직접적으로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고 그래서 2, 3, 7 이 중에 굉장히 많이 오해를 받았던 것 같고 제 남편도 이제 어쩌다 애니어그램 글을 이렇게 보다 보면 4번 꼭 우울이란 말이 맨 처음에 나오거든요. 남편이 지금도 넌 4번이 아니야 라고 제 남편이 지금도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4번 하면 우울, 좀 숨어있음, 뭐 움츠러든 내향적 이런 편견 때문에 저는 굉장히 4번이 아니라고 오진단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렇지만 저는 알았어요. 왜냐면 눈물이 났기 때문에 4번인 걸 알고 있었는데 애를 낳고
마음이 말랑말랑해진 때가 되니까 정체성이, 또 4번 정체성이 중요한데, 갑자기 다들 나한테 3번이라고 하고, 3번 또 날개가 제일 있다 보니까, 그래도 2, 3, 7 중에 또 3번, 저도 가슴형인 거는 같고, 근데 하여튼 2번, 3번 중에 뭐 다들 그 정도라고 하니까, 아, 그럼 내가 진짜 3번인가? 갑자기 그냥 너무나 확고했던 제 정체성이 원래 애 낳고 나면 한 돌진할 때쯤 약간 제정신이 아닐 때가 오잖아요. 네, 그럴 때 막, 그냥 그럼 난 3번이니까, 그리고 또 뭐 좀 다른 번호 해보고 싶었나봐요. 좀 약간. 그래가지고. 맞아. 그래서 막 갑자기 그래, 그럼 난 3번일까? 막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커밍아웃으로 3번일지도 몰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럴 때쯤 제가 현경 언니 유튜브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너무 제가 지금까지 봤던 교육단체든 뭐 어디든 뭐 잘 아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만나봐도, 깊이감이 진짜 접근하시는 방향과 그 깊이감이 아예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라면 저는 또 약간 ENFP라서 이렇게 알아보고 가지 않아요. 저는 이분이 서울대신 것도 만나고 한 스터디도 시작하고 나중에 알았고요. 그리고 뭐 그게 저는 이렇게 이 사람이 뭐 어떻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렇게 해서 간다기보다는 내가 보기에 이 사람 깊어. 뭔가 이 사람과 교류를 하면 분명히 내가 성장이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냥 저는 꽂히면 그냥 느낌대로. 그냥 느낌대로 그냥 DM을 그냥 보냈어요. 이렇게 인스타도 잘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만났는데 뭐 저한테 4번이네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는데 4번 맞죠 뭐 이렇게 약간 비슷해요. 결이 약간 비슷해. 확신이 들었고 고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들으니까 더 정확히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깨발랄 4번이라고 한 이유도 4번도 발표 잘할 수 있고 무대 체질일 수 있고 웃길 수 있고 제가 좀 웃기거든요. 그리고 리더십도 4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어디 가면 근데 저는 나서서 하진 않아요. 4번은. 근데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진 않고 누가 시키면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리더십이 또 없진 않거든요. 4번이. 그래서 편견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희지를 만났을 때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를 보니까 4번의 그런 의식의 흐름 같은 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게 있잖아요. 또 4번이 아닌데 본인이 4번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막 진짜 신경성 높은 9번 인프피 이런 사람들이, 왜냐면 또 9번은 막 둥글둥글하고 뭐 세상 다 괜찮고 맨날 소파에만 붙어있고 이런 이미지를 막 토토로 이런 이미지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아니거든. 자기가 근데 뭔가 항상 우울해요. 오히려 그래서 신경성 높은 9번 인프피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많고 우울한데 이거를 퉁쳐두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눌러놓으니까 더 우울해. 그리고 자기 안에는 기복이 엄청 심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읽어봤는데 4번인 것 같다라고 해서 오셔. 그래서 나한테 오셔가지고 막 얘기를 막 하는데 그게 4번이 얘기하는 그 내면을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4번들은 이렇게 판만 깔아주면 맞아. 근데 얘기를 하는데 뭐 계속 변주 걸리는 얘기만 하고 있으면서 자기 4번 근데 또 9번들은 정말 그게 내가 4번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야. 9번들은 별로 그런 자아에 대한 집착이 없어. 9번들은 내가 얘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그런 4번에 대한 그런 이미지 9번에 대한 이미지를 봤을 때 본인이 4번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알겠는데 결국에 고착이 중요한 거잖아요. 의식의 흐름. 그래서 정말 4번이 그 있는 그대로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런 근원적인 슬픔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민감하고 항상 그게 아무리 사람들이 잘한다고 해줘도 그게 마음에 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럼 9번은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이런 얼굴로 보면서 저 아니네요. 이래요. 진짜 여기 그리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여기가 다 이제 9번 남자들이랑 인연이 있어서 여기도 남편이 9번이시란 말이에요. 9번 너무 잘하죠. 9번들은 그런 소리 있잖아요. 4번에 그 어쩌고 저쩌고 나는 이래서 문제고 그런 소리를 9번들은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로 생각해요. 제가 말해서 쫙 얘기한다면 뭐?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분을 딱 만났는데 이제 항상 이렇게 입고 다니세요. 원래 더 화려해요. 더 화려해요. 원래 좀 많이 죽인 거예요. 기대했는데 너무 또 절대 못 보고 4번 아니라는 얘기를 들을까봐 걱정이 되셨는지 조금 자제를 하셨는데 아무튼 되게 화려한 분이고 진짜 외향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리더십도 있는 깨발랄한 분인데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4번의 의식을 흐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분을 보니까 이분의 그 성격과 외모만 보고 4번이 아니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을 게 너무 뻔하잖아. 근데 이분은 또 근데 자기 확신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왜냐면 애니어그램은 진짜 뭐 송민이처럼 공부를 내가 사실은 나도 잘 몰라 이러면은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기는 그래서 내가 4번이에요? 4번인데요? 그치만 너가 4번이 아니라는 진단을 많이 받은 거는 내가 왜 그런지 알겠다. 사실은 그런 4번들도 어디 보면 왜 4번 모임 가면 왜 이런 애들만 있냐. 그렇지 않은 4번 분들은 4번이라고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진단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4번들은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야 너 4번 아니잖아 이러면은 아무리 자신 있어 보여도 아닌가? 또 이럴 거야. 그럴 가능성이 크고 막 그렇게 이러고 있는 사람 중에 분명 9번 IFP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근데 또 9번들은 또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런가 보다 이러기가 쉽잖아. 그러니까 또 거기서 4번들이 다 4번 얘기하고 있으면 거기 사실 9번이 또 거기서 잘 묻어간단 말이야. 원래 그게 9번 특성이거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분도 너무 처음부터 이제 4번인 거를 내가 이제 확신을 드리고 싶었고 근데 이분도 진짜 좀 저한테 저는 작가님한테 무조건 배워야 되겠다.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사실은 그냥 상담은 핑계였고 진짜 상담 돈도 금액도 신경도 안 썼어요. 진짜 자신이 없었고 이 사람을 내 스승으로 만들어야겠다. 이 사람이 나보다 어려도 나이를 몰랐었는데 어려도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붙잡아야겠다. 바짓가랑이라도. 진짜 사실 그래서 만난 거긴 해요. 이분은 이제 상담 쪽을 계속 공부하셔서 그쪽으로 일을 계속 하실 생각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기 때문에 좀 쉬고 계셨지만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오진단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진단 한 적이 있고 아무리 애니어그램을 내가 많이 공부를 했어도 이 사람을 처음 봤잖아. 맞아. 내가 공부를 되게 제대로 한 사람이면은 내가 아는 사람이야. 자주 만나는 사람이 꽤 안지 오래됐어. 이랬는데 틀리면은 그건 문제가 있지만 사실 그런 일들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고 이제 사람을 만나서 그 일을 하는 거니까 진단을 하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나는 보통 보면은 테스트를 우선 하는 분들이 많고 어디 가서 내가 뭐 강의를 해도 그렇고 상담을 해도 그렇고 왜 테스트 먼저 안 하냐 이렇게 왜냐면 그게 더 익숙하고 뭔가 그래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나도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일단 그 테스트지가 애니어그램 원래 안 맞기도 하고 내가 한 개는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근데 이제 진짜 그런 앤들이 좋아하는 질문 나름 본인은 이런 거를 보면은 자기가 봤을 때 더 깊이 있게 이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맞아요. 그렇기는 한데 또 사람이 있잖아. 그리고 또 여러분 그거 아세요? 4번들이 자아에 관심 많지만 4번 N만 있는 거 아니에요. 4번 S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4번 S들이 또 4번으로 진단 많이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자기 감정이나 이런 거에는 솔직하겠지만 또 S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거든 생각보다. 그리고 4번 S들이 되게 귀여워요. 4번 S들이 9번이나 이런 걸로 많이 오진을 받아. 2번이나 이런 걸로.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아무튼 간에 근데 그런 거에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 자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애니어그램 때문에만 그럴까? 그건 아니거든. 진짜 NS 이런 문제일 수도 있고 그냥 글을 잘 못 쓸 수도 있고 맞아. 한계가 있다고 봐. 근데 그걸 먼저 보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뭐가 문제냐면 그거를 보고 이미 자기가 마음의 답을 정한 거야. 그게 문제야.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마음의 답을 정했어. 나는 이것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지. 그러고 나서 사람을 만났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 이거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것만 보고 잘못 생각했나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들어볼까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기가 틀릴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이 물론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고 마음이 자기도 아프고 방어적이 되는 건 당연히 인지상정이지만 사실 애니어그램이 되게 위험한 게 이 사람을 이 번호로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 네가 왜냐면은 사람들 안에 다 있잖아요. 있잖아. 원래 그런 거잖아. 사람들을 저도 많이 2년 사이 진짜 많이 만나고 음. 다니면서 안 게 어떤 번호를 봐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 저건 왜 저러서 그런 거고. 왜냐면 내 안에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고착을 봐야 되는 건데. 그치. 그 메인 고착을 봐야 되는 건데 그거를 처음 만나서 몇 시간 얘기해서 잘 알 수는 없다고 해도
그리고 그 의식성장 수준 있잖아요. 제가 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의식 수준 이론은 있으나 제가 그거를 진단 드리지 않아요. 물론 저도 이렇게 보면은 고착에 좀 강하게 잡혀 있는 분들 아직까지 그리고 이분 되게 성숙하시다라는 느낌은 오지만 그거를 너가 의식 수준이 지금 심지어 몇 수준이네 뭐 1부터 9까지 해가지고 너 몇 수준이네 너가 수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 낮네 높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위험한 얘기예요. 맞아. 일단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부터가 너무 폭력적이기도 하고요. 내가 예를 들어 3수준인데 내가 2수준, 1수준, 3수준을 판단할 수 있을까? 아니거든요. 수준을 판단하려면 내가 1수준이어야 돼. 근데 내가 1수준일까? 그러네. 내가 1수준인 거를 누가 어떻게 보장을 받고 내가 그 자신감으로 사람한테 얘기를 해. 그거는 그냥 자기 각자 생각을 하는 거고 말을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아니라고 하면은 넌 의식 수준이 낮아서 그래. 번복을 절대 하지 않는 거지. 번복할 수도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람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는 거랑 이렇게 보는 거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냥 사전 정보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비대면 상담도 안 해요. 줌 상담 안 해요. 줌 상담 하자는 얘기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특히 코로나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직접 만나기도 뭐하고 특히 멀리 있는 분들은 만날 수가 없잖아요. 저 만난다고 막 부산에서 기차 타고 오시고 이런 분들 너무 고맙고 죄송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직접 만나지 않고 뭔 말이냐면 직접 만나면은 눈을 깔 사람도 줌으로는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지. 그러면 볼 수 있지. 그래서 만약에 만났으면은 내가 깔았을 수도 맞아. 있어. 그렇지, 깔았을 수도 왜냐면 있어. 그 분위기를 또 파악하니까. 그래. 근데 또 줌은 안 오히려 하잖아. 현경 언니한테 제가 깔았잖아요. 그치, 나한테 엄청 깔았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래도 직접 만나봐야 그나마 정확하지. 줌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그리고 이렇게 면대면으로 하면 오디오가 물려도 진행이 되는데 이게 줌으로 하면 오디오가 물리면 딱 갑자기 이렇게 멈추고 포즈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한계들을 인정을 하고 해야지 되는데 일단 그렇게 태도부터가 너는 그러면 의식 수준이 낮은 거야. 왜냐면 제가 이 두 분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진짜 그런 분들한테 상처를 받은 분들을 얘기를 많이 내가 들어서 근데 물론 저도 어쩔 때는 이분이 내가 봤을 때 이게 되게 정확한데 본인이 그거를 못 받아들이셔. 그러면 이분들은 딱 자기의 이미지가 고정된 이미지가 있고 페르소나가 있고 그게 아니고 그 안에를 이렇게 찔렸을 때 저항이 되게 강하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은 저 그때 되게 고민 많이 해요. 그냥 상처 드리거나 내가 괜히 그럴까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할까 뭐 이렇게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그래도 저도 좀 세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못 받아들이는 그 사람 문제고 어쨌든 이 사람이 돈을 주고 시간을 내서 왔는데 내가 타협을 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진짜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당신이 내 친구면 저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상처받잖아요. 관계 깨지잖아요. 친구면 얘기 못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 지인은 오히려 얘기 못해요. 아직도 잘못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다시 볼 사이 아니지 않냐. 그러면은 나는 내가 생각한 답을 말해야 되겠다. 그것이 전문가로서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경우. 그래서 어떤 분은 3번 성자 근데 6번 페르소나 쓰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3번이야. 그래서 내가 3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집에 가는 길에 엉엉 울었대.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한테 피드백이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최소한 나는 일단은 그렇게 자기가 답을 내려놓고 일찌감치 답을 내려놓고 그 답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거를 부셔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정말 사람을 물어볼 때 한계가 있겠지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나는 정말 궁금해요. 저한테 상담받아 오시면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왜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유형이라고 해도 얘기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맥락이 달라.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그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하고 결국엔 본인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그걸 만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지. 아무튼 근데 그래서 저는 우리 지원님 같은 경우는 근데 그분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를 다시 못 만났을 거예요. 맞아. 우리 스터디를 다시 못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때 이미 이제 여기 만나고 이제
그 다음에 희지 만나고, 그 다음에 송민이 만나고, 여기는 스터디가, 왜냐면 둘 다 너무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스터디 하고 싶다고 했어요. 여기는 공부하고 싶어 하셨던 분들이야. 그러던 차에 갑자기 여기서 이제 울면서 나랑 만나고. 맞아. 그래서 내가 공부를 차라리 해라. 너 이러지 말고. 왜냐면 처음 만났을 때는 내가 스터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없었으니까 몰랐던 거야, 오히려. 맞아. 근데 마침 내가 그때 시간이 지나서 내가 스터디를 짜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와서 해라 이렇게 해서 맞아. 우리가 인연이 고맙네요, 그분에게. 그분에게 사실 그리고 저는 사실 애니어그램 알게 된 이후에 한 2년 사이에 제가 심적으로 진짜 많이 편안해졌거든요. 근데 이 편안해진 게 물론 애니어그램 자체 그 이론이 주고 있는 어떤 그 이해들,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또 다른 툴이 된 거잖아요. 제가 명리 공부하러 갔듯이. 근데 그런 걸로도 되게 좋았지만 사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툴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전 제가 치유될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이론을 집에서 파서 공부를 했어도 그게 내가 좀 편안해지고 좋아졌을 거라 생각하면 저의 기질상에서는 그러지 않았을 거고 저는 오히려 제가 이걸 가지고 이걸 안 다음에 한 2년 사이에 진짜 많은 사람들을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만나봤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렇게 언니들처럼 진짜 계속 사람들을 보고 만나고 그 안에서 나도 보고 내 안에서 그 사람들도 보다 보니까 그 관계 안에서 또 친구도 생기고 뭐 이제 고립되어 있다는 게 진짜 친구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우연히도 다 S들밖에 없었고 네, 그러니까 뭔가 그 내적인 대화나 소통을 좀 하기가 힘든 많았어요. 근데 애니어그램 자체도 너무 좋았지만 언니들을 만났고 또 뭔가 이렇게 이해해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났고 이런 N의 대화를 계속할 수 있는 영상이 너무 좋고 끝나고 나서 돌아가면서 마음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항상 어떤 모임에 가도 잘 있어요. 네, 잘 있지만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니까 그냥 있지만 사실 되게 그 공허한 느낌을 많이 받고 돌아서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고 내가 좀 안 맞는 퍼즐 조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와서 신기하게 그런 대화를 하고 나면은 돌아갈 때 남는 게 진짜 하나도 없고 마음이 너무 좋고 맞아 너 되게 맞는 조각 같아. 맞아. 근데 그런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언니들하고 알게 된 게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가쁜 사랑 고백 타임. 진짜 사랑 고백 타임. 신기하다. 사랑 고백 타임 받은 거 전혀 뭐 마음에 남지도 않고 지금. 감사하다 그거. 그리고 그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보존 유형에 대한 편견. 그러니까 저는 딱 보면 성적 유형으로 저를 많이들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튀니까. 그러니까 4번도 편견을 많이 당하지만 오해를 많이 당하지만 자기 보존 유형도 저처럼 옷이 화려하고 좀 열정적이어 보이고 ENFP고 이러면은 되게 자기 보존 유형도 아닐 것이다. 넌 성적 유형이 더 우선일 것이다. 이런 편견과 오해를 받는데 근데 그게 약간 외관도 다 그게 다 외관에 대한 오해는 약간 4번 자체가 많이 받는 오해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그 상담 처음에 오진담 받았을 때 저는 트레이닝에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번들은 이렇게 외모나 이런 걸 신경을 쓰지 않는다. 완전 반대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쓰는 그 질문지에 그러니까 왜냐면 저 그때 거의 밖에 안 나가고 뭐 이제 막 공부만 하고 이랬을 때니까 지금 보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원래 이러고 다녀요. 방송이라서 이런 게 아니라 액세서리 좋아하고 옷 입는 거 좋아하고 이러는데 그 무렵은 진짜 안 했어요. 그런 걸 잘 안 하고 그냥 평소보다 더 안 꾸미고 다녀서 그런 패션에 대해서 묻는 게 있길래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좀 예전에 했었는데 요즘에 안 한다. 예뻐 보이려고 안 하는 것 같다. 그냥 이렇게 얘기했더니 원래 이렇게 꾸미고 이런 신미함이 있는 것들은 이런 것도 3번의 특징이라고 하시면서 보통 주변에서 이렇게 꾸미냐고.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꾸미지 않았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신경 쓰고 본인 정도가 많이 꾸미고 있는 거고 이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다 본인이 지금은 예뻐 보이려고 하고 있다. 꾸안꾸 스타일이죠? 그리고 저도 이제 자기 보존이기도 하고 사실 4번의 자기 보존이 옷 입는 거에 물건이나 이런 거 신경 많이 쓰잖아요. 많이 써. 진짜 이것도 약간 편견인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오늘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제가 지금 카메라가 민망해서 모자는 썼지만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4번도 진짜 많이 만났어요. 제가 나가는 모임들이 다 독서 모임이고 막 그런 모임이다 보니까 4번이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제가 4번을 더 관찰을 많이 했는데 4번의 ENFP도 만나보고 그러니까 온갖 MBTI 유형도 만나봤는데
꾸미는 사람 있고 안 꾸미는 사람이 있어요. 그 꼭 옷 스타일만 가지고 그게 맞아. 꾸민다고 맞아. 할 수도 없고. 특히 3번, 4번 이런 거랑도 달라. 맞아, 나 맞아. 3번 뒤졌는데 나 옷 되게 좋아하는데. 맞아. 블링블링.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이상하다. 왜냐면 나는 오히려 4번들 중에서 외모에 관심 없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맞아, 그러니까 안 꾸미는 것처럼 하고 허름하게 한 것처럼 해도 다 컨셉. 자기만 스타일 있어. 그게 다 자기만- 취향 맞아. 차이인 거지. 그게 꾸민 거야. 맞아. 그게 그들만의 스타일을 꾸민 거야. 오히려 맞아, 4번들은 맞아. 다 멋쟁이고. 우리 옷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하자. 우리 그 얘기했었는데 이거 내 옷인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완전 다 자아가 내 자아에 엄청 맞아, 공감하잖아. 맞아, 맞아. 대화할 수 있어요. 화려한 거 어쩌라고요. 지드래곤 맞아, 4번인데 맞아. 지드래곤 같이 화려하게 옷 입는 사람이 없어요. 네. 여자보다 더 화려하게 입는데. 맞아. 물론 걔 성분이 높지만. 맞아.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오진단, 명백한 오진단 사례들을 얘기를 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맞아. 이제 상담을 한 2019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요즘에는 안 하지만 4, 5년을 하면서 한 200여 분 가까이 만났더라고요, 얼추. 근데 그 중에서 물론 오진단을 했는데 내가 모르는 사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명백한 오진단이 한 4건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건이 지원이 그 제자. 지원이 제자가 왔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고등학생이었나? 갓 대학생. 네, 갓 갓 20살이었던 것 맞아요, 같아. 맞아요. 4번에 5번 날개라고 진단을 했는데 지원이가 걔를 8번이나 장형으로 생각하고 맞아요. 될 것 같더라고. 왜냐면, 네, 애가 맞아. 되게 공격적이었어요. 성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성번이기도 T야. 그리고 완전 맞아. T야. ISTP. 그래서 나는 근데 봤는데 장형은 아닌 거야. 이게 장형의 그 힘이랑 공격성이랑은 달라요. 가슴형, 머리형도 얼마든지 공격적일 수 있고 아직 어리기도 하고 20살이면. 그리고 맞아요. 그때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어서 그래서 내가 4번에 5번 날개 왜냐면 자기 내면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잘 하고 그리고 그 사회 외부 사회와 불화하는 것들 그러니까 상황을 내가 통제하겠다 이게 아니라 장형은 사실 결국 이기겠다 이거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게 아니라 그냥 싫어. 분리되고 싶어. 맞아.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끊어내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둘이 되게 잘 맞는다고 막 맞아요, 그랬어요. 나 맞아요. 얘랑 너무 잘 맞는다고. 그리고 제가 조금 나이는 어리지만 분명히 든든하고 제가 이렇게 요동치 속으로는 요동치잖아요. 근데 쟤는 조그만 게 안 저러네 하면서 더 든든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더 도움을 대주고 싶었고. 그래서 4번에 5번 날개로 내가 진단을 했어.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그쪽도 납득을 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지원이가 몇 년 지나서 지원이도 나랑 다시 만나고 나서 그 친구 5번에 4번 날개라는 거야. 맞아. 근데 이게 되게 제가 오진다는 이제 나중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다시 직접 만나보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 그 데이터가 있잖아. 기억을 하는 게 나는 너무 신기했어. 유명 연예인들도 몇 번 대표적으로 오진다는 사람 얘기했어요. 내가 서태지도 4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5번이었고 그거 누가 얘기해주는데 그러면은 갑자기 맞아.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 오진단은 내가 오진단을 했으니까 약간 찝찝한 게 있었어. 약간 찝찝한 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있고 내 데이터가 살아있다가 갑자기 맞는 답을 듣잖아. 그럼 맞아. 그러니까 그 친구도 5번에 4번 날개라. 그래서 내가 맞네. 맞아. 조금 이따 지원아 잠깐만 이러더니 맞네 이러면서 내가 그때까지는 그 친구를 만났을 때는 5번의 성적 유형을 많이 만나보질 못했었어. 맞아.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 5번 맞네. 하는 순간 맞아요. 제가 5번을 또 좋아하잖아요. 그치. 내가 이렇게 4번 분들 존경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런 포장 괜찮습니다. 4번한테 느끼는 그 감정이 아니었거든요. 그 5번 특유의 그런 면들을 어쨌든 감정적으로 생각보다 휘둘리지 않아요. 감정이 요동쳐도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거든. 맞아. 그래서 그리고 4번에 5번 날개, 5번은 4번 날개니까 두 개 비슷하지만 다르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에는 제대로 진단을 하려면 실사례가 중요해. 실사례. 그러니까 아무리 이론을 빡빡하게 하면 왜냐면 이론을 진짜 잘 알잖아. 아까 그분도 이론에 깊이가 있다고 했죠. 깊이 있어. 공부를 많이 하셨어. 그러면은 말을 그럴듯하게 할 수는 있어. 그러나 결국에 중요한 건 실사례인데 내가 주변에서 꼭 그분뿐만 아니라 엔nea그램 공부한다고 하셨는데 진단 물론 오진단 할 수도 있어. 근데 너무 오진단을 많이 해. 내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 친구가 없어. 사회적 본능이 낮아. 그러니까 난 내가 4번이라고 4번만 짱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내가 진단을 할 때도 이분이 4번이 낮잖아? 그러면은 이해를 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점이 있어. 뭔 말이냐면은 제가 사회적 본능이 높지만 없어 본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교류를 많이 안 했을 때인데, 그러니까 자기를 잘하려면 결국 남이랑 대비된 나를 봐야 되거든요. 맞아. 그 다양한 사례들을 봐야 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들 사이 차이도 알 수 있는 거라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내 안에 다 있잖아요. 맞아요. 내 안에 나도 저로 예를 들어서 9번 같은 면이 있어요. 근데 진짜 9번을 만나보잖아. 그럼 이건 아니다. 맞아. 본투비랑은 진짜 달라. 본투비랑은 진짜. 달라요. 맞아. 더군다나 뭐 성격이나 이런 것들도 그치, 있고 맞아요. 막 근데 5번인데 F라든가 5번인데 성적 본능 높아. 맞아.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합되었을 때 어떻게 보이고 그러나 이 안에서 근본이 뭐가 다른지는 결국에는 직접 만나보지 않고는 그 느낌을 알 수가 없어. 근데 내가 그런 분들을 보면은 애니어그램으로만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자기가 항상 권위자잖아. 자기가 전문가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동등하게 나랑 이렇게 만나보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상담을 해서 알게 된 것도 많아요. 그러나 저는 워낙에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그냥 동등하게 만나잖아. 얘네는 애니어그램 알지도 못해. 맞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아 그게 그거구나. 그리고 같은 5번 성적 본능이라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 맞아. 그런 것들이 쌓여야지.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안 쌓이면 그런 실제적 경험이 안 쌓이면은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분은 3번이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와서 이제 다 초반이었어. 그러니까 초반이고 확실히 내가 사례가 많이 안 쌓여서 3번이라고 본인이 3번이라고 들었대. 그 무슨 교회에서 뭐를 했는데 근데 그냥 친절하고 상냥한 3번 같았어.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문제다. 자기 진정한 욕구를 잘 모른다. 맞대. 그리고 갔는데 하여튼 뭐가 약간 찝찝했어. 근데 다 그날 밤에 내가 자려고 누웠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고. 벌떡 일어났어. 9번 같다. 계속 그 생각을 9번이 해보다가. 의외로 3번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사실 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가 3번, 9번의 공통. 맞아.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막 연락을 해가지고 다시 만나자고 이번에 내가 사드린다고 이렇게 해서 내가 9번인 것 같다. 내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 9번 얘기를 막 했더니 맞다고 9번이라고 자기 9번 너무 속이 시원하대. 3번은 좀 긴가민가 했었대. 그런 거 하나 있어. 뭐 초반에 또 한 번은 8번에 그러니까 내가 8번에 9번 날개 사회적 본능이라고 진단을 했었는데 그분이 한창 있다가 나한테 연락을 해서 자기 아무래도 아닌 것 같대. 만나달래 자기를. 그래서 나는 그래요. 그러고서는 만났어. 뭐 재상담도 하니까요. 그랬는데 나는 내가 그렇게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만나서 그러니까 그분은 그 이후로 쭉 공부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쭉 공부를 안 했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 그런 케이스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만 믿지 마시고 쭉 공부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잘 9번에 8번 날개 같다는 거야. 근데 8번, 9번 둘 다 사회적 본능이 역유형이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면은 오진다는 이유들은 다 있어. 뭐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그분이 이제 8번에 9번 날개랑 9번에 8번 날개는 다르잖아. 근데 그때 그분이 8번 날개 되게 크게 쓰시던 때였어. 그러니까 파이트를 하고 있었던 때였어. 직장에서 뭐 부당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창 그 9번들도 여러분 9번들 다 순둥순둥하지 않아요. 맞아, 그 사람들도 맞아. 결국 장형이고 8번 날개들이 이거 싸우겠다 시작하면은 진짜 박살나게 싸워요. 사실은 8번에 9번 날개보다 9번에 8번 날개가 더 용감해. 그럴 때였어. 그래서 내가 8번이라고 했는데 자기 9번인 것 같다고 해서 얘기를 계속 해보니까 9번이 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재상담이니까 나는 당연히 이제 상담비를 받았지만 돌려드리고 음료도 내가 사서 보내드리고 또 하나는 모녀가 같이 상담을 받았는데 딸은 2번으로 내가 진단을 했고 2번 T로 진단을 했고 엄마가 6번 F로 진단을 했고 이 어머님이 나랑 스터디를 했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스터디를 하고 한창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자기 딸 7번인 것 같아. 2번 아니고 2번 같았는데 2번에 3번 날개 같았는데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7번에 사회적 본능이 높아서 이거 있잖아. 7번 사회적 본능들이 사실 사회성이 좋다 보니까 되게 자기가 희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 7번 딴에는 많이 하는 거야. 맞아. 근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거든. 2번이랑은 택도 없거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복기를 해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쩐지 2번 아닌 것 같았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한 요 정도 사례가 있어요. 오진단한 사례가 있어서. 충분히 진짜. 그러니까 사실 이거 말고도 있을 거야.
그래서 진짜 왜 연예인 같은 것도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아이유 6번, 9번 설이 계속 많은데 물론 뭐 내가 틀리는 법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 내가 확신해. 왜냐하면 아이유 3번 아니에요, 정국이 8번 아니에요는 많이 들었어 내가. 그럼 내가 계속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택도 없다고. 아이유 3번이라고. 아이유를 6번, 9번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3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든지 3번한테 속은 거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3번들은 이미지 연출하는 게 직업이고 아이유는 뭐 최고의 연예인 아닙니까? 그러나 진짜 서태지 같은 사람들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한 번 생각하고 나서 잊어버려. 왜냐면 그거에 서태지 요즘 사람들 관심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해. 피드백이 안 와. 그럼 난 한 번 하고선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또 전문가의 함정이기도 한데 전문가들은 너무 많은 사례를 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성의 있게 할 수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권위자를 찾아가면 그 사람이 물론 잘 보겠지. 그러나 하나하나 다 성의 있게 보지 못하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최근에 저 피드백 할 거 하나 있는데 제가 김연아 씨 계속 1번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김연아 1번에 9번 날개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성우번이고 근데 9번에 1번 날개 아니라는 피드백을 내가 한두 번 받았었어. 근데 김연아를 3번이라는 둥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었거든. 근데 3번은 택도 없어요. 백타 장영인데 무슨 3번이야. 그래서 내가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또 김연아 선수는 선수일 때만 봤잖아. 내가 그러고 나서 김연아를 물론 내가 뭐 인스타는 팔로우 하지만 사진만 보는 거고 내가 김연아 엄청 팬은 사실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랬는데 9번인 것 같아요, 여러분. 9번에 지금 봤을 때 9번에 1번 날개인데 이제 선수였을 때는 1번. 아 진짜? 엄청 팬이에요. 아 진짜? 9번 맞는 것 같지 않아? 구성번 맞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유퀴즈 나오고 제가 영상 보니까 그 이후의 삶을 보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송민이랑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선수로서 프로의 그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되게 전형적인 1번 같았는데. 맞아. 그건 날개를. 그렇지. 그 이후에 일상의 삶을 사는 거 보니까 1번 아니거든. 그 선택들이 너무 1번이 아닌 거예요. 맞아. 그치. 그리고 하는 얘기들도 그래, 사실. 맞아. 하시는 얘기들. 선수일 때야 1번에 9번 날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치. 1번에 9번 날개 되게 절제되어 있거든요, 표현들이. 뭐 이런 케이스는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고, 오진단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오픈 마인드로 열려 있어야지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례들을 다 수집을 해야지 되는 거니까 애니어그램 공부는 정말 평생 해도 끝이 없다. 또 애니어그램 말고도 이거랑 MBTI랑 다른 여러 가지 성격들의 조합 같은 것도 다 봐야지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분들하고도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발견들을 또 했어요. 맞아.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방송 이야기는 4번에 대한 편견을 버려라. 이렇게 다양한 4번들이 있고 사실 내가 봤을 때는 희지 빼고 나머지 둘은 너무 그냥 4번임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이지 않지 않은 그래도 여기저기서 다른 오진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그분들의 어떤 상담자 그 진단하는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4번에 대해서 사실은 그만큼 오해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인 거에 대한 우리의 발견은 다음 시간에 또 털도록 하겠습니다. 네.